자, 외국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동네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제 프랑스는 도시 지역 계획 PLU라고 하는 이 도시 지역 계획이 자치단체인 꼬민에 의해서 각각 영토를 대상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 지속가능 개발 계획이 주택, 교통, 상업,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활성화, 산림보호, 자연유산보호 등과 같은 공공정책의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교통, 상업, 주택 개발 계획 내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업 활성화 계획은 건물 저층부의 소형 상점이나 우리가 공방이라고 하는 아뜰리에 같은 것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파리시 상권의 전수를 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업 보전 활성화 가로를 지정을 해서 사업 가로라는 걸 지정을 하고 그 지역을 보존하는 이러한 그 정책 사업들을 꾸준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업들을 상업보전 활성화 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파리는 여기에 상업 활성화 지역 또는 상업 다양화 두 가지 지역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업 활성화 필요 지역은 폐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서 폐점으로 인한 점진적 상업 쇠퇴 현상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 상업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 이런 지역을 얘기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주로 우리 이 세마에라고 하는 민간 합작회사가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 세마에라는 이 사업 주관 기관에서 빈 점포나 창고 등을 매입하고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상업 업종으로 상점을 직접 소상공인들한테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는 상업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업종이 다양화되지 않고 단일 업종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한 업종만 집중되어 있어서 좀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세마에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점포 또는 점포를 매각하는 이 점포가 나오면 세마에가 그런 점포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근린 업종으로 이런 업종들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 주체가 세마인데, 이러한 동네 활성화 사업은 2004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 사업의 총 주관 기관이 민간 합작 회사 형태인 세마에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파리시가 지분의 약 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힘이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에가 파리시로부터 도시계획 법령에 의거해서 공공개발 계약의 형태로 동네 활성화 사업 실행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네 활성화 사업을 하는 해당 구역 안에서 어떤 임대인, 그러니까 상점주가 건물을 팔려고 할 때 세마에가 상점주 간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점포를 먼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 상인들한테 점포를 빌려주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기존에 있던 상업 가로의 보존이나 근린 상업 활동을 복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랑스의 어떤 이런 소상공인의 상권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제 이 세마에는 작은 영세 상인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마을가 일부 구역의 임대료 상승을 낮췄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게 중거 가격으로 작용을 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새마을 이 동네 활성화 사업을 주도하는 새마을와 함께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그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런 프랑스 파리 새마을가 상권을 보호했던 그 플로우를 보면 첫 번째 공공자금으로 먼저 빈 상가를 매입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파리 정부가 7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요. 그리고 이 매입한 상가를 대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를 놔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들, 그 특색이 갖추도록, 그리고 업종이 단일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업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서 상권이 획일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로변에 인접한 1층의 경우에는 아뜰리에 같이 이런 문화 예술을 하는 이러한 상인들이 1층에 반드시 들어가서 업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화가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골목 자체가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소상공인에게 점포를 매매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골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 도와주도록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활성화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한 이후로 협정 위반을 한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러한 지역의 차별화된 상권을 보호하고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반드시 투입이 되고 공공이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새마을과 관련돼서 특이한 것은 새마을가 관리하던 상점의 매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년 동안 이제 사업이 끝나면 소상공인한테 점포를 매매하는데, 이 이후에도 7년 동안은 그 해당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새마을가 관리하는 기간이 14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동일한 이 근생시설의 유지 의무 7년, 총 21년간 업종이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동안은 해당 지역에서 골목 상권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충분히 골목 상권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자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젠트리피케이션에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 저는 첫 번째, 이러한 정부가 상생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고 안심상가를 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역을 살아가는 지역 주민, 지역 상인과 공공, 지자체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얻고 그걸 통해서 이 해당 지역의 재생이 이루어질 때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에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세마의 사례처럼 결국은 지역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려면 공공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임대료 상승도 막을 수 있고 프랜차이즈 유입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공공이 이런 안심상가를 많이 공급을 해서 임차인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그 지역에 이런 공공안심상가가 많다라고 하면 결국 이 공공안심상가의 임대료가 기준가격이 돼서 임대료를 못 올리겠죠. 그렇다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무조건 공공이 하는 이러한 그 공공안심상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빈틈없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상권이 해결되지 않아야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유입도 막아야 되겠지만 결국 골목의 색깔, 그러니까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어떤 지역이든 다 같이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화장품 가게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점령할 수 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좀 확보하고 차별화된 문화 공간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쉽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서 다 똑같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분명히 다른 지역인데 관광지 입구에 들어가면 파는 것들 다 똑같죠. 막걸리, 그 다음에 무슨 기념품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가나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다 달라야 되는 이러한 차별성을 만들어야지만 사람들이 그 특색 있는 이런 골목 상권들을 즐기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한번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녀온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실시간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